네, 로봇 태권브이 이 노래 들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 든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로봇 태권브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김청기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감독님 옆에도 로봇 태권브이가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큰아들. 네, 큰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이로 따지면 40살이 되는 건가요? 우리 나이로 39년이 된 거죠. 40살. 40살. 네.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된 로봇 그래, 태권브이인데 캐릭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아까 지금 얘기대로 큰아들 보듯이 예. 나한테는 굉장히 자부심, 또 든든한 여러 가지 보면 행복해지고 그래요. 예. 로봇 태권브이가 이제 처음 개봉했을 때가 1976년이었죠. 네. 그때 이제 18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큰 인기몰이를 했는데 지금이야 1000만 관객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18만 관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기였을까요? 대단해요. 예. 당관에서 21일간 이제 동원된 숫자가 18만이면 네. 일주일 동안 대양장 동양에서 제일 큰 극장인데 계속 매진했었어요. 예. 거기 다 수용 못해가지고 세계 극장이라고 종로상가 거기에 버스를 실어나려고 그랬어요, 관객들을. 그래서 그때 21일간의 양쪽 극장이 28만 명. 예. 그럼 그 해 중국 영화 수잔난가 뭔가 다음으로 관객 동을 치루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로봇 태권브 영화를 보고 이제 잠 못 드는 밤을 이제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로봇 태권브 이제 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아이들 손 붙잡고 로봇 보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고덕동에 연 거죠, 고덕동에 박물관. 예.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V센터라고 예. 박물관 형식으로 가면 아마 볼거리가 많아요. 나도 예. 깜짝 놀랐지. 태권브이에 만든 어떤 공작창 같은 것도 다시 재현해 놓고 예. 내가 40년 전에 애니메이션 할 그 분위기를 그대로 또 재현했어요. 그 이미지를. 그리고 하여튼 군단들이 있어, 로봇 군단들. 예. 엄청나요. 내가 이렇게 봐도, 수고들 많이 했구나. 예. 그 당시 얘기를 좀 해보면 70년대 하면 지금이야 아이들이 볼 게 많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가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주 그땐 그 당시 어린이들이 불행한 시절이죠. 이를테면 공부 아니면은 다른 거 보면은 모든 건 다 불량하고 예. 적이야. 예. 만화 같은 거 아이들이 보면은 이를테면 불량 도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네.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었지 그때. 아이들 조금 언짢은 일이 있으면은 전부 만화 보고 저런다 해가지고 매도해버리고 예. 불까지 쏴지려고 그랬네. 만화책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만화 시장이 이제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허허 벌판이라고 표현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그런 로봇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그땐 참 생소하지만은 예. 우리들한테는 참 어떤 신기하고 신비한 길거리에 차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도 참 신기했었잖아요, 그때. 예. 우리 어려서는 차 뒤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차 보는 것만 해도 참 신기하고 즐거운데, 예. 인간형 로봇, 기계 인간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재밌어요. 어찌됐든 늘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기 전에. 네. 로봇 태권브이에 나오는 이제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런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이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지금 제 옆에 이제 피규어도 있는데요.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깡통 로봇.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초 역할을 했던 캐릭터인데 깡통 로봇이죠. 이 캐릭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 속에 주인공을 받쳐줄 수 있는 예. 그런 서브 캐릭터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깡통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들 연령대 딱 맞춰 놓으니까는 그 아이들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태권브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재밌어 하지만은 깡통 로봇은 그네들, 아이들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려냈죠. 로버트 태권브이가 원래 이름은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마징거라는 타이틀과 캐릭터도 그대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이미 TV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지방 흥행사들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검증되고 인기가 있는 것들. 그때 뭐 무슨 어떤 판권, 무슨 저작권 이런 게 뭐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없을 때고. 지방에 이제 그 판권 흥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작가 입장에서 또 창작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용납이 안 되지. 물론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걸 전체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안 하면 안 하지 그런 작품 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그 당시 삼공화국 시대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어떤 롤 모델이 됐었잖아요. 국민학교가 어디고.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 스튜디오에 있었을 때 늘 거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그럼 청진동 가서 점심 먹고 늘 이순신 장군의 동상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참 웅장감이 있고 또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도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캐릭터고 이순신 장군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권브이 캐릭터를 디자인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입이 되더라고요. 네. 로버트 태권브이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녹아 있다는 걸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태권도를 하는 이제 로봇을 캐릭터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심을 하셨을 텐데 그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는 스토리보드를 직접 가져오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저희가 좀 잠깐 좀 보고 얘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의 스토리보드입니다. 감독님께서 전에 이제 고심하면서 이렇게 그린 캐릭터들인데요. 위에서부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것도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멜이라고 사이보그 소녀예요. 이제 얘가 하나의 자기를 모델로 한 큰 로봇과 태권브이하고 이제 어떤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이제 이런 게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림 그리는데 많이 해실이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영화 화면의 한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으로 써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카트마다 이런 어떤 장면이 부실하면은 연결도 안 되고 작화하는 그 작화량도 엄청 소비가 많지. 내용도 이렇게 깨알같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연출 라인이 다 있고 하나의 화면 설정이 되고 하여튼 애니메이션 영화는 이 스토리보드가 완벽해야 돼요. 요즘 극영화도 이제 이렇게 스토리보드 다 해석한다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이제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직접 태권도 대련하는 모습까지 직접 이렇게 보시고 그리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때 뭐 난 태권도가 몇 단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단자들을 직접 16mm 흑백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그 동작을 전부 분석해서 그려진 거예요. 이 태권도의 어떤 로버트 태권브이의 태권도 주인공 훈이 영의 어떤 그 태권도 이런 모습들이 전부 그렇게 찍어서. 영화가 이제 큰 성공을 하다 보니까 스타도 이제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훈이 목소리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김영옥 선생님이시죠? 지금 아주 뭐 탤런트로 아주 굉장히 날리시는 분인데, 또 훈이 야 하면서 그 기합 소리 내면서 날아가면서 그 목소리하고 얼마나 매치가 잘 되는지. 감독님이 직접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뭐 그런 법이죠. 늘 CF 할 때도 이제 그런 성우들이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 목소리라면 훈이의 그 어떤 카랑카랑하면서 어떤 소년의 그런 목소리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하면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곡을 부른 최우섭 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주제가와 그 내용과 목소리가 너무나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씩씩하고. 어쨌든 이 영화가 그 당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노래도 어른이 부르는 것보다 시식한 그 어떤 소년의 목소리가 예. 더 매치가 더 잘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 최우섭 씨가 몇 살 때 이 주제곡을 부르는 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네. 그렇고 그 또 깡통 주제가 부른 이 귀섭이라고 있어요. 예. 걔는 또 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예. 아주 딱 맞아 떨어졌죠. 인연이 상당히 이제 깊은 그래요. 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화도 성공하고 스타도 배출하고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만화 캐릭터를 창출했지만 논란도 당시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본 만화 표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크게 불거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봤다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노력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그 피해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노출되고 또 뭐가 잘 된다면 은연중에 그것도 모방심이랄까? 그래도 배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너무 어려워. 맞은 거 캐릭터 너무 어려워요. 예. 저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 실력으로는 그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디즈니의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형태를 늘 추정해 왔고. 네. 근데 일본 영화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한 장 가지고 3코마, 4코마, 5코마씩 막 찍어 나가는데, 디즈니는 이제 1초에 20넉 장을 다 그려요. 예. 나도 이제 그렇게 다 그리진 않았지만, 12장 이상은 그렸지. 그러니까 1초에 12장을 그렇게 그리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생략하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글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오히려 고심했던 생각이 나네. 네. 요즘에는 또 수묵화를 그리신다고 하는데요. 네. 김청기 감독님께서 직접 그리신 수묵화입니다. 이렇게 직접 갖고 오셨는데, 그런데 수묵화인데요, 감독님? 네.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네요. 예. 우리나라 동양화 터치로 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 엉뚱산수화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엉뚱산수화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산수화, 동양적인 어떤 예. 풍속화 속에 태권브이가 들어앉아 있다는 게 예.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잖아요. 엉뚱산수화. 예. 그건 김청기만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동양적인 풍경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는데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독창적이고 감독님만의 색깔이 담겨있는 그런 수묵화인 것 같은데요. 다 재밌다고 그래요. 네. 다행히 보는 사람들이. 감독님께서 이제 수묵화도 그리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창작의 욕구를 불태우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 틈틈이 그리면서 영화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참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실제 인물, 그리고 이제 로봇은 3D 애니메이션을 이제 합성해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 구상하고 IG 로봇이라고 이렇게 예. IG. 그래서 주인공 소년과 이 IG 로봇이 엄마를 찾아서 중국 대륙까지 가는 이런 예. 여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감동, 어떤 스릴, 또 판타지도 있어야 되겠지.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네, 로버트 태권브이가 배트맨처럼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태권브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청기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